단맛 중독, 설탕의 함정에 빠진 우리 몸 전문가가 말하는 달콤한 진실, 달콤함 속 숨겨진 위험. 하루에 설탕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설탕? 특별히 많이 먹진 않는데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마신 달달한 라떼, 점심 후 간식으로 먹은 초콜릿, 편의점에서 집어든 비타민 음료, 저녁에 즐긴 아이스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하루에 각설탕 20개, 약 8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 50g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탕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뇌를 자극해 가짜 행복을 선사하며 마치 마약처럼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잠시 기분을 띄웠다가 이내 불안과 우울로 떨어뜨리는 이 반복은 우리를 단맛 중독의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달콤한 유혹이 췌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함을 줬다 삶의 쓴맛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설탕 중독의 진짜 얼굴입니다. 1. 단맛은 왜 끊기 어려울까? 뇌의 보상회로와 설탕의 교묘한 유혹. 설탕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설탕이 입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보상 중추, 즉 복측픽의 영역과 측좌액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하며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나 도박에서 승리했을 때와 유사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2023년 미국 신경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 시 뇌의 도파민 분비 패턴은 코카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설탕이 단순히 혀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를 교묘히 조종해 더 먹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은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뇌 MRI 연구에 따르면 설탕에 반응하는 뇌 영역은 마약 중독자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과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 디저트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를 속이는 중독 물질로 작용합니다. 사례 직장인 어씨의 단맛 루프. 30대 직장인 어씨는 하루 3잔의 달달한 커피를 마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초콜릿바를 꺼내 먹고 퇴근 후엔 편의점에서 달콤한 음료를 사들고 집에 갑니다. 어씨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몇 시간 뒤면 다시 피로와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는 설탕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일시적 쾌감을 주지만 곧 도파민 수치가 급락하며 불안과 갈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2. 설탕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 단맛의 대가는 췌장과 혈관의 파괴. 설탕은 소장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 애쓰지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0%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으며 이는 과도한 설탕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당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내장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음료수에 흔히 사용되는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식을 유도합니다. 2023년 더 랜서스에 실린 연구는 액상과당이 중성지방 수치를 20% 이상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설탕의 위험. WHO는 성인의 하루 설탕 섭취량을 50g 각설탕 약 12개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70에서 80g에 달합니다. 과당 섭취가 많은 사람은 지방간 발병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설탕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8% 증가시킵니다. 3. 설탕과 감정의 관계. 단맛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단맛은 기분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설탕 섭취 후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30분에서 60분 만에 사라지고 혈당이 급락하며 불안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를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시 단맛을 갈망하며 쾌락 불안 탐닉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우울증 또는 호르몬 변화 폐경기 상태에서는 단맛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불안이 심한 사람은 설탕 섭취량이 평균 1.8배 높습니다. 이는 단맛이 일종의 감정적 마취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취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중독을 심화시킵니다. 사례 대학생 B씨의 감정적 섭취. 대학생 B씨는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달콤한 디저트를 찾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버블티를 먹으며 잠시 위안을 얻지만 곧 피로와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B씨는 단 걸 먹으면 잠깐 행복해지지만 금세 다시 우울해져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설탕이 세로토닌을 급등시켰다가 급락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4. 커피와 설탕의 함정 쓴맛이 단맛을 부른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명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70% 이상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문제는 커피에 첨가되는 설탕입니다. 쓴 커피는 단맛 수용체를 억제해 더 많은 설탕을 넣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한 잔에 시럽 2펌프를 추가하면 각설탕 8개에서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카페 음료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달달한 라떼나 프라푸치노는 한 잔에 설탕 50에서 70g을 포함합니다. 이는 중년층의 당뇨병 유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한내과학회는 커피 음료의 과도한 설탕이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률 증가 14.9%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팁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법. 설탕 대신 계피나 바닐라, 추출액으로 풍미 추가, 블랙커피로 입맛을 점차 적응시키기, 카페 음료 대신 집에서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시기. 5. 제로칼로리의 역설 인공감미료의 숨겨진 위험. 다이어트를 위해 제로콜라나 제로커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와 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4년 퍼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포만감을 주는 GLP-1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식욕 억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단맛은 느끼는데 배고픔은 그대로라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네이처에 실린 2023년 연구는 수크랄로스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지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로칼로리 음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란 믿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셈입니다. 6.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입맛의 재교육.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입맛 재교육입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혀와 뇌를 다른 맛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집안 단맛 청소 과자, 음료, 인스턴트 커피 등 설탕 함유 식품을 치우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유혹도 줄어듭니다. 대체 맛 탐색 신맛 레몬, 식초, 고소한 맛 견과류, 감칠맛 버섯, 다시마를 활용해 단맛 의존도를 낮추세요. 자연식 중심 식단 채소,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화하세요. 천천히 씹기 한 입당 3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 급등을 억제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과 명상으로 감정 기복을 줄이면 단맛 갈망도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번에 끊기입니다. 설탕을 천천히 줄이려 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하며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2주에서 3주간 설탕을 완전히 배제하면 혀의 맛 수용체가 재조정되며 단맛 없이도 음식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주부 C씨의 설탕 끊기. 40대 주부 C씨는 매일 단 음료와 디저트를 즐겼지만 체중 증가와 피로감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3주간 설탕을 완전히 끊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이후 단맛 갈망이 줄고 에너지가 늘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 C씨는 체중 5kg 감량과 함께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7. 설탕과 면역 기능. 단맛이 약화시키는 방어막. 설탕은 면역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저널 어브 이뮤널러지 연구에 따르면 설탕 100g 섭취 후 백혈구의 식균 작용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능력이 최대 40% 감소하며 이 효과는 5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이는 감기, 독감, 심지어 만성 염증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당뇨병 환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면역 저하가 더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고혈당 상태가 전신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비만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을 약화시키는 수문적입니다. 결론. 설탕을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설탕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도파민, 세로토닌, 인슐린, 코르티솔 등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독 물질입니다. 당신이 단맛을 찾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단순한 습관 혹은 사회적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만,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 심지어 면역력 저하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맛에 익숙해지느냐로 결정됩니다.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지금 당신의 손에 든 달달한 음료나 간식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달콤한 인생을 위해 설탕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